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교 학점제 세대를 위한 고교 선택과 학교 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신 김현호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은 안녕하세요. 현재 방금 소개받은 고려고 김현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강사님이 바로 이력을 제가 소개 안 드려도 본인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강사님 네, 바로 네. 하시겠답니다. 예, 오늘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노소영 의원님하고 이렇게 같이 교육에 관해서 많이 공유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차에 이렇게 됐고, 또 우리 이은주 주무관님하고 정혜경 사무관님이 학교에 오셨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자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항상 남구청이 광주 교육의 선두주자로서 이렇게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남구청이 이런 행사들을 자주 해서 학부모님들께 공유를 많이 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고교 학점제가 고1부터 1세대거든요. 그리고 중2가 이제 올라오면 전체 고교 학점제 세대가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고교 학점제는 굉장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국영수 잘하면 대학 잘 가듯이 똑같습니다. 변한 건 없고요. 우리가 이제 학부모님들이, 저는 학부모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 한 고학년부터는 쭉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얘가 잘할 수 있는 아이인가, 그래서 학원 선생님하고도 통화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통화 한번 하시고 해서 아이가 정말 내공이 있는 아이인지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그 학교마다 막 한 학급씩 자퇴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광주의 현상인데, 저희 학교도 딱 지금까지 2명이 있습니다. 고려고등학교는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자퇴해서 다른 학교 재배정 받아서 갔고요, 한 명은 또 재입학을 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에게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우리 아이가 내신 잘 따고 그 다음에 수능 잘 보고 하는 학교겠죠. 그래서 근데 정말 좋은 학교는 또 자기에게 맞는 학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요, 저희가 2028학년도 대입 개편하면 2학년 중2지 않습니까? 애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잘하는가, 요것도. 그래서 지금 오늘 혹시 여기 중3학년 이상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학부모님들. 예. 그 다음에 다 중2 밑에입니까? 예.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아마 이 체제로, 28학년도 체제로 변함없이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번 주까지, 아니, 11월 20일까지 결정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또 변화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더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질문하는 시간을 상당히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고려고등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도 행운이고 아이들도 행운이고 학교를 굉장히 사랑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축구를 3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입시할 때 오래 했고요. 결혼하고 입시하고 20년 동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 또 여고 남녀공학에 또 근무하다가 2008년도에 고려고등학교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고려고 사태에 있을 때까지 계속 진학부장까지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무튼 어머님들, 저 아이에게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요? 제가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신 받기 좋은 학교, 우리 아이가. 그 다음에 학교 프로그램, 생기부를 잘 써주는 학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능을 준비해주는 학교. 근데 이런 학교 없습니다. 광주에는 없거든요. 이런 학교를 가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도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학교 선택 때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단어들이, 뭐 익숙한 단어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수험생은 수능만 끝나보면 내가 다 할 것처럼 뭔가. 그리고 요즘 아이들의 특성이 광주의 대학을 가더라도 방 얻어주러 갑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은 다 우리 아이가 천재였는데, 옛날에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아이도 지금
고2, 고3입니다. 상피자라서 저희 학교는 못 오는데 학부모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는 이렇습니다. 애들 밥 먹을 때 제일 좋아하고, 근데 학교 급식한테 너무나 이렇게 그 불만을 토로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오면 일주일 동안 먹어보십시오, 공짜로. 그리고 이야기해요. 근데 애들은 제가 오늘 삼겹살 먹고 싶으면 삼겹살이 나와야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고, 근데 부모님 마음은 진짜 자기 비를 맞더라도 이런 마음 아닙니까? 다 똑같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됐으면 사실은 고2부터는 수능 선택 과목을 정해서 수능 준비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고2잖아 이렇게 하는 아이들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부모님들은 어떤 걸 짬뽕을 좋아하십니까? 짬짜를 좋아하십니까? 여기 뭘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거를 올려드린 이유는 아이들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뽑아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초등학교 때는 그런 아이들이 없겠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누군지를 알게끔 가르쳐 줄 때는 정서적 공유가 되면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다가갑니다. 그게 설득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그 고3 생활이 많이 기억이 나는 것이, 저희가 정서적 공유를 엄청 하지 않습니까? 자율학습하고. 그래서 하는 건데, 내가 누구인가, 현재 몇 학년인가, 나는 집에서 몇째인가, 아이들한테 항상 너는 누구야 그러면, 저는 1학년의 수업을 항상 학기 초에 들어갑니다. 1시간씩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너 누구야 그러면 저는 누군데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누군데 우리 집에 몇째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고 수능은 며칠 남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지? 이걸 찾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으려면 뭐 해야 되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너 공부해라. 공부를 해봐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어떨 때 행복합니까? 가장 아이들이 공부 잘할 때요? 저는 아까 이제 운동할 때 행복하다 그랬는데, 사실 저는 아이들이 행복할 때는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에 들어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내가 가진 달란트가 입시인데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너희들도 한번 찾아봐라, 그걸 잘할 수 있는 것을. 그러면 공부가 훨씬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신 부모님들 아이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정서적 공유감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아이들은 고등학교 생활은 쳇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율학 10시에 끝나면 또 다음 날 또 아침에 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중요합니다. 옆에서 하는 친구들. 그리고 담쟁이란 말을 표현했는데, 이거는 학급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이 가니까 힘들지 않는 거지 혼자 가면 너무 힘들거든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담쟁이가 담을 넘어가듯이 아이들도 고3이 되어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같이 친구들과 정서적 공유감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리고 위기관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질, 그러면 그걸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아이입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이제 저는 선생님들한테 과연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요? 저 좋은 학교, 고려고는 입시만 잘하는 학교라 저는 좋은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좋은 학교가, 교사는 출근할 때 즐거운 학교. 여기 직장인도 많이 계실 건데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조직 문화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중심을 학생에다 놓고 판단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것이 학생한테 좋을까? 그러면 하는 문화, 이런 문화가 좋은 문화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일 때 즐거운 학교. 한번 쭉 보시면 학부모님들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자녀가 원하는 대학을 보내주는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열정 있는 교사가 많은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그 열정은 플러스 알파를 해줄 수 있는. 근데 요즘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전화하기도 그렇고. 교장 업무 중에 하나 늘어난 게 있습니다. 민원을 책임지고, 이제 민원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무튼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 오늘 가장 학부모님들이 듣고 싶은 말은 우리 아이가 어디 갔을 때 내신 따기 좋은 학교인가? 이걸 아마 가장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 아이를 알면 그 학교들이 보입니다. 정말 나보다 다 공부 못하는 학교 학생들이 오는 학교를 선택한다. 그러면 돗자리 깔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지역 상황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오신 분은 서울 학부모들은 일반고냐 전사고냐 뭐 특목고냐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의대 열풍 현상이 있어서 이사 갈 때는 강원도, 전라북도, 전남 이쪽 가면 의대 보내기 제일 쉽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왜 지역 인재가 가장 많고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좋은 학교는 있어요. 학교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 좋은 학생만 많이 온다 그래서 성과가 나타난 건 아니거든요. 일단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니까 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같이 했을 때 아마 좋은 교육 성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아까 저는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오르는 계단인지 내려가는 계단, 여기서 지금 내려가는 계단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부모님들. 이 사춘기가 저희 아이도 6학년 때 와서 중3 때까지 지금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눌러서 되는 사춘기가 있고 눌러지지 않는 사춘기가 있습니다. 눌러지지 않는 사춘기는 같이 갱년기로 맞붙으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갱년기가 있다. 까불지 마라. 근데 아무튼 우리 아이가 올라가는 상황이 있는가 내려가는 상황이 있는가 이걸 보고 적절히 조치를 하고 부모님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하고. 저는 담임할 때 저한테 문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럼 한 2, 3일 뒤에 모가지 잡고 가서 야 요새 뭐하고 고민하냐 하고 그걸 꽉 집어내거든요. 문자만 주시면.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아무튼 이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학부모님들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는 만들어지서 뭐 삼육중학교 학부모님도 계실 건데 초등학교는 만들어서 시키면 국영수 파서하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공이 있는 아이는 스스로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그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제가 오늘 정답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입시의 기본은 출생아 수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고1이 고교 학점제 1세대고요. 지금 여기 출생아 수에서 4, 5만 명 정도 빼면 수능 재학생 접수 인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뭐 태어나서 죽는 아이도 있겠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안 가는 아이도 있고 그러거든요. 유학 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있고. 근데 지금 중2 때 여기 중2가 보시면 고1이 지금 황금 돼지띠죠. 그래서 가장 최고봉에 있습니다 또. 근데 저도 황금 돼지띠니까 정말 학부모님들이 공부 많이 시켰을까로 생각하는데 그게 실상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양극화가 너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광주도 보면. 그래서 지금 중2는 약 재학생만 하면 한 40만 명 정도 수능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중2의 2028학년도 대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대입이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은 이 학생들을 중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중에 뭐 어제 저희도 연수를 했는데 생기부 연수 서울에서 모시고 했거든요. 근데 생기부랑 이런 것들은 지금하고 좀 먼 상황이니까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고1, 중3, 중2 A들이 오면 이제 고교 학점제가 고등학교가 안착되겠죠. 근데 똑같습니다 지금이랑. 2학년 때까지는 수능 과목 할 수밖에 없고요. 3학년 때는 이제 진로 선택에다가 해가지고 몇 과목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과목 수가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중2부터는 그 과목이 옛날에 뭐 물화생지 2 그 과목이 없어지고 이제 다른 좀 이따 보시겠지만 과목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고3입니다. 고2, 고1, 중3 요 38만 명이 수험생입니다. 지금 아까 한 4, 5만 명 빼면 되겠죠. 이 애들이 근데 지금 4년 된 대학이 34만 명입니다. 전문대까지 하면 어서 오십시오. 장학금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대학 가면 저는 그래요. 어느 대학을 가든지 20% 안에만 들면 그 조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보인다고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서울 주요 대학 10개 대학 하니까 25,000명, 스카이 10,000명하고 지금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의대 정원이 의학 분업되고 나서 350명 정도 줄었어요. 근데 아마 내년 지금 고2는 최소한 그 정도는 늘 겁니다. 근데 원래는 한 1,000명 정도 하려다가 이게 또 사회적인 있어서 3,000명까지도 말하신 분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년 이제 지금 고2 의대가 그러면 스카이 10,000명하고 의치 한약수 한 6,500명에다가 늘어난 거 하면 2만 명이면 나중에 중2학년 때 5등급제로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그러면 약 한 5% 정도 1등급을 보더라고요. 전문가들이. 5% 정도면 2만 명이 딱 나옵니다. 그럼 스카이하고 의치 한약수는 가려면 다 올 1등급을 맞아야 돼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도 의대 열풍인데 10%가 1등까지 주면 이게 정말 그 고시 낭시생처럼 의대만 바라보고 계속 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은 광주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전국에는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있어요. 영재학교 789명 중에 한 400명 정도가 서울대 갑니다. 그 다음에 과학고 1638명 중에서 10% 정도가 서울대 갑니다. 나머지는 이제 일반계하고 전사. 근데 또 전사고가 있죠. 아이고. 요 전사고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뭐 상상고, 현대청운고, 뭐 하늘고, 뭐 이런 데 있죠. 삼성고등학교 뭐 하나고등학교 이런데. 근데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보면 광주에서 내가 공부하니까 안 하니까 우리 아이들만 보면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보십시오. 2만 명이면 어디 다 채워버립니까? 의치 한약수하고 스카이 다 채워버리죠. 이런 상황에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상황들이 안 바뀌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주는 다 일반계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광주가 안타까운 게 사실은 올해 입시에서 IB 과정이 도입되거든요. 대구하고 제주도에서 IB 학교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경기도하고 서울도 IB 시범을 하려면 3년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받으면 스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광주는 전혀 그런 거 특목고도 없고 근데 너무나 하향 평준화됐던 게 광주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악순환되죠. 광주 실력 났네 더 안 뽑아줘. 조금 이따 종합전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건데 왜 같은 일반계 고등학교도 안 뽑아주지? 사실은 외고 중에 대원외고가 한 2.5등급에서 3등급 맞으면 서울대 갑니다. 일반계 5, 1등급하고 똑같이 쳐주는 거죠. 상상고의 4등급, 광주의 5, 1등급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학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중2부터는 중고등학교 6년을 나와야지 지역인재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상상고 같은 데는 서울에서 이렇게 3년 동안만 전하고 한 분만 있으면 됐지 않습니까? 전주에. 그래서 사실은 전북대학교 의대에 전북 인재만 이렇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못 하게 됐어요. 누가 그러니까 이사 가야죠, 이제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사실은 광주에서는 내신 따기 불리한 학교가 없습니다. 단 내신 따기가 불리한 학교는 어떤 학교냐? 수능 성적이 잘 나온 학교입니다.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오타쿠들이 태어난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 경쟁이 되는 거죠.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안 했다가 갑자기 공부하는 애들이 나타납니다. 수능 잘 나온 학교는 내신 따기 불리한 학교다 그러는데 내신 따기 불리한 학교는 없어요, 광주에. 왜? 좀 이따 배정 설명드리겠지만 다 뺑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이런 학교들이 많은데 광주만 보고 이렇게 공부하면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래서 저희도 학생들에게 항상 이런 학교 학생들도 있다. 여기만 보지 마라. 우리 반 아이가 공부 안 한다 그래서 너도 공부 안 하면 그냥 평이하게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강주 고등학교 유형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계고가 49개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목고가 이제 마이스터고도 특목고거든요. 이 마이스터고도 사실은 재직자 전형이 있어요. 3년만 직장 생활하면 연고대 가기는 엄청 쉽습니다. 마이스터고도 공부만 잘하면 기업에 있다가 재직자 전형으로 가거든요. 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노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체육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마이스터고 두 곳. 이게 특목고거든요, 광주에. 굉장한 특목고죠, 그죠? 그다음 특성화고등학교 있고 비평준화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 이거는 이제 저희 소속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과학중점학교라고 4개가 있죠. 자공고는 없어졌으니까요, 작년부터. 근데 이제 과학중점반이 2개 반씩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내신은 어차피 똑같이 산출됩니다. 차이점은 과학을 1을 4개, 2를 3개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4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일반계에서도 3+3을 할 수 있어요. 선택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지구과학 빼면 3, 3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택이라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과학 중점이. 근데 이제 여기를 쓰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학교는. 우리가 일지망에 선지원에 2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 중점학교 하나를 더 쓸 수 있어요. 근데 거의 거기서 걸린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교 가려면 뭐 이런 학교는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 선지원에 3개를 과학 중점까지 쓰면 이 학교는 다 갑니다. 자, 그래서 신입생 배정 방식을 보니까 선배정, 선지원에 2개를 쓰고요. 이게 내신 순으로 뽑습니까, 학교가? 그러니까 200명 정원이면 40명을 선지원에서 뽑습니다. 2명 지원한 것 중에서. 그런데 지원한다고 다 되냐? 이게 아니라 내신을 3등급으로 나눕니다. 3개로. 8% 이내, 80% 이내, 나머지 20%. 그래서 한 학교에 특정 잘하는 학생들이 안 모이도록 뺑뺑이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학교 50소 해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선배정에는 광주 전체가 한 학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에 배정 중학교 가능 배정이 어제 공문을 왔더라고요. 근데 한 25개 정도 됩니다. 저희 학교 올 수 있는 학교, 삼육중학교는 저희 학교 배정이 안 되거든요. 학군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근데 보통 학교마다 24개, 25개 중학교가 그 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원 수가 6개인 학교는 후지원에 6개를 다 쓰는 겁니다. 200명 중에 정원 200명이라면 160명을 후지원에서 뽑겠죠. 이거는 근거리 중학교를 배정으로 근거리에서 뺑뺑이를 돌린 겁니다. 이 상황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제일 많이 쓰는 학교가 삼육중학교가 10개까지 쓰더라고요. 제일 학군이 넓은 것 같더라고요, 중학교에서는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진로 진학센터 교육청 가면, 광주 교육청 진로 진학센터 하면 배정 가능 교육가 중학교마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지원의 20%를 광주 전체가 동일학군으로 해서 어디든지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학교를 졸업한 중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혹시 이사 가면 그 이사 학교를 기준으로 이제 또 배정 학교가 있겠죠.
하든가 아니면 교육청 가서 쓰든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거를 아시고 좀 더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하십시오. 광주 고등학교입니다. 전체거든요. 광주가 사립이 제일 많죠. 그래서 옛날에 실력 광주했던 게 사실은 사립학교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공립학교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사립을 지원율이 더 많으니까 공립학교에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배정 방식이 선지원도 좀 줄어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나올 때는 산출은 똑같더라고요. 확실히 사립학교가 더 좋은 입시 결과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국립고등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16개 고등학교 이제 우리가 배정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게 그다음에 35개가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이렇게 비평준화까지 해서 35개를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준화 일반계를 구별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자리에 없을 것 같은데 남구에 11개 있고 광산구에 11개, 북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광산구 같은 데는 과거에는 중학교까지 보내다가 고등학교 때는 유출되는 뭐 가까운 장성고나 능주고등학교나 아니면 또 다른 학군으로 이렇게 학군지로 옮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유입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산 지역 중학교 학생을 고등학교로 나눴더니 학급당 인원수가 45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산구 학생들이 지금 서구 쪽으로 밀려가면서 또 남구나 이쪽은 동구 쪽으로 밀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가 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구를 제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해봤더니 학급당 수가 그대로 그 지역에서 소화시킨다면 13명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학급당 배정 광산지구는 30명 정도 평균 되고요. 나머지는 25명에서 27명으로 배정됩니다. 학급당.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교 선택할 때 학생 수도 중요합니다. 내신이 얼마큼 나오냐가. 근데 이제 또 그만큼 좋은 학생들도 많이 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구가 가장 많고 이게 이제 빨간색이 이제 공립고등학교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49개가 광주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광주 지역의 입시 포지션을 제가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광주 전체 49개하고 용인 애대부하고 성적이 똑같습니다. 우리 광주가 서울대가 수시로 50명에서 60명 사이 들어가거든요. 옛날에 140명 들어가다가. 근데 용인 애대부가 60명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용인 애대부고 진학부장도 잘 알아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지금은 교류를 안 해요. 왜냐면 창피하니까. 과거에 광주의 상위권을 하면 용인 애대부가 하나과가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용인 애대부고 의대도 서울대 의대도 4명씩 막 들어가요. 막 2~3명씩. 학급에서 경영학과도 막 2~3명씩 들어가고 이게 이제 학종이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다음에 주요 자사고. 근데 광주 포지션은 이겁니다. 완전히 수시로 올인해 가지고 수능 성적이 이제 그 수시로 거의 뭐 90% 이상 그렇게 다 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학교들은 사실은 전국에 이런 학교들은 수시 중심이에요. 하나고등학교 5.6등급도 서울대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2.63이 최근에 3년 전에 들어갔어요. 서울대 수시로. 근데 이런 학교들은 5.한 4등급만 되더라도 서울대 갑니다. 이런 학교들은 이제 전형적인 정시 중심 학교죠. 학군지 강남 8학군이랄지 대구의 수성구, 대전의 둔산동 같은데 이런 학군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전사고들은 주로 외고랑 이런 데는 수시와 정시를 같이 준비해 주는 학교죠. 이런 학교는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 힘들죠. 선생님들이 힘듭니다. 근데 광주의 포지션은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의 수시에 몰려 있고 계속 수능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 학생을 뽑으면 대학에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어차피 학력 있는 학생을 뽑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이 학교가 정시에 몇 등급이 우리 학교 들어왔는지 다 파악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 학생 안 뽑아줬어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왜 이 학생 어디 갔어요? 등록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3등급을 뽑았다는 것은 정시로도 3등급을 안 뽑아주면 갈 수 있는 학교는 수시에 3등급도 그 학교에 뽑아줍니다. 그게 입학사정관들의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은 전국의 학교들이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학력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리스크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입시 이야기를 좀 하면 2013년부터 지금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갈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보십시다. 학생부 위주는 교과로 내신만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아니고 우리가 학종이라고 그러죠. 내신은 기본이고 비교과, 기록과, 그 다음에 아니 내신하고 비교과는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면접을 봅니다. 학종은 주로 좋은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의치 한약수는 수능 체제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는 내신만 갖고 가죠. 그래서 지금 뭐 서울대도 내신 수능 반영 않고 수능 안 봐도 되고, 성균관대도 그렇고 연대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안타깝게도 한양대도 내신 합 7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력이 낮은 학교에서 서울대 떨어지면 한양대는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양대도 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어디 가야 되냐? 건국대, 동국대입니다 이제. 그래서 재수를 안 한다고 보면 학력만 높다고, 내신 따기만 좋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건국대. 그것도 기록이 잘 돼 있어요. 올 1등급이라고 안 뽑아줍니다 대학에서. 블라인드 평가지만 데이터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아는데요. 교육과정 보고 그러면. 그래서 하고, 교과는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시골의 내신이나 도시의 내신이나 학군지의 강남 8학군의 내신이나 똑같이 뽑으면, 아까 대학은 어쨌습니까? 학력 있는 학생을 뽑고 싶어 하죠. 그러면 뭘로 그럴까요? 수능으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광주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수능 공부를 안 시켜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설명하면 수능을 포기하면 대학 대입을 포기하는 거다 그래요. 보십시오. 가고 싶은 데는 수능 체제 걸려 있습니다. 종합전형도 수능 체제 있죠. 학부모님들 가고 싶은 데는. 그 다음에 논술도 수능 체제가 걸려 있죠. 교과는 형식적이지만. 뭐 우리 아이들이 주로 가는 게, 논술은 재수생들이 많이 갑니다. 근데 논술을, 자연계 논술은 저희도 반에서 막 7, 8명까지 넣어봤어요. 자연계는. 왜 그러냐면 수학을 문제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논술은, 특히 인문계 논술은 재수생들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수능 잘하는 학생이 논술 잘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 킬러 문항 잘 푼 애들이,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15번이랄지 21번, 뭐 30번 요 정도로 가장 어려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잘 푸는 게,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수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요 학생부 위주하고 수능 위주밖에 없어요. 근데 수능 공부를 안 시키니까 굉장히 제한되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99%가 다 요 교과나 종합으로 갈걸요? 수능으로 가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능이 안 나오고, 근데 수능이 안 나오니까 좋은 데를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순환 되는 거죠, 광주가.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데 이제 또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면 제가 봤을 때 2배가 걸려. 20년 동안 그렇게 또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이 힘든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아이들이 따라오기만 하면 다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힘든 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머님들이 이제 사교육으로 가고 또 한데 같이 이렇게 보완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하고요. 저희가 지금 중3까지는 9등급제 아닙니까? 예.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알겠는데 중1, 1, 2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이 잠깐만요. 5등급제로 바뀝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사실은 앞서가는 학교는 이런 입시를 선점하는 학교들입니다. 학교장 출신 내신 전형이죠. 이게 서울에 상당히 많이 뽑거든요. 그 다음에 정시 40%, 약대가 뭐 1,700명 요 정도 굉장히 많죠. 두 번째로 많죠. 의치 한약수 중에. 그 다음에 의대 증원이 아까 말씀드린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올해 수능 접수 인원의 3분의 1이 N수생입니다. 올해 뭐 카이스 다니다가도 재수한 사람도 많고 제 친구도 수능 공부한다고 그러대요. 한다고. 이런 상황입니다. 의대 간다고. 그 다음에 내신 반영. 이제는 정시에도 지금 올해가 이제 내년에 고대 26학년대 연대가 정시에 내신을 반영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을 대비해서 그래요. 정시에 수능으로 이제 공통과목으로 못 뽑잖아요. 변별력을 하려면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수능이고 그 다음에 더 플러스 관련 교과의 교과 세트까지 갈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아마 그래서 지금 연고대도 정시에 내신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추이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학생에게 좋은 학교는 아까 우리 아이가 내신 따기 좋고 학종 수능 준비해 주는 학교. 이런 학교 있다 없다요? 없다. 지향할 뿐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하나고도 수능 준비 안 합니다. 다수시로 가니까. 다만 학종에 특화시켜서 담임들이 그걸 준비하고 한 아이를 올려놓고 저희도 그러거든요. 어제 저희도 아침에 1교시 때 1학년 담임들 모아놓고 한 아이 학생부를 쫙 작성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그 겨울방학 때 성명공사를 해서 학교가 폐쇄되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쭉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같이 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뭔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을 포기하면 입시를 포기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즘은 내신이 일단 잘 따고 그 다음에 N수를 해서라도 무조건 나중에 이렇게 해서라도 가려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수능 준비는 또 뭐 제가 공교육이지만 또 학원의 영향이 또 많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사실은 여기에 가고 싶은 대학 다 있죠. 여기 없는 데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있는 대학을 다 보내봤습니다. 하나도 안 빼놓고 우리 학생들을 저희 반 애들을. 근데 의치 한약수가 서울대 위에 있죠. 지금은 여기 다음에 서울대입니다. 지금은. 근데 6,599명인데 의대 정원이 이제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의치 한약수가. 간호대는 내년에 1,000명 늘어난다 하대요. 사실은 간호학과도 가기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전남에 있는 간호학과 가면 5, 6등급도 간호학과 갑니다. 그래서 간호학과가 전국에 85개 대학이 있고 12,000명. 남자들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학이 85개 대학이 있으니까 앞으로 노령화사에 되면 더 필요할 거다. 그래서 저는 간호학과를 남학생이 가서 교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추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여기 16개 대학이고 여기가 이제 40% 정시를 뽑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특수대학, 과학, 카포지주, 켄텍. 그 다음에 전남대, 전북대, 나머지 보건계. 여기 다 있을걸요? 학부모님들 보내고 싶은 학교가? 있죠?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아이를 잘 바라겠지 않습니까? 잘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가 어떤 인간형인지
저는 이제 대입 인간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과형인가 종합형인가 논술형인가 수능형인가. 이거 보면 우리는 딱 알거든요. 학교 담임하다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신이 극상위권 아이들은 요 교과나 종합으로 가면 됩니다. 수능 준비만 시켜서 가는 게 지금 가장 의대 가기 쉬운 거고 다른 대학 가기 쉬운 방법이 내신 플러스 수능 준비 시켜서 체질 채워서 가는 게 가장 쉽거든요. 근데 아까 똘끼 있게 좀 어려운 문제 잘 푸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논술형 인간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수능형은 세컨 찬스죠.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내신 못 따면 인생 끝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능 공부해서 세컨 찬스 노리자 이렇게 하고 가는 게. 그래서 우리 아이의 인간형을 이렇게 한 4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인문계는 로스쿨, 자연계는 의대. 이 바람이 났습니까? 로스쿨 요 40개 대학 25개 2,000명 뽑습니다. 우리 요 로스쿨 대학이거든요. 근데 로스쿨은 GPA 학점,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시험 니트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 니트 시험이 언어 추리가 국어 비문학 독해라고 보시면 돼요. 30문제 보고요. 그 다음에 추리 논증이 40문제 보더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논술 2문제. 이게 니트 시험 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적으로. 이렇게 인문계는 대표적으로 로스쿨, 자연계는 의예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의대가 과연 행복한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가지만 또 자기가 잘한 걸 찾기 위해서 한번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은 의치한약수 중에서 우리가 전대가 125명이 정원인데 이제 25학년도니까 지금 2학년들이에요. 2명이 늘어나서 80명을 지역인재로 뽑습니다. 여기는 전남북권 학생들이 호남권 학생들이 지원한 거죠. 요 지역인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뽑습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지금 올해부터 늘어나서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입시에 반영될지 모르겠는데 요 전북의 아이들만 가는 게 여기도 다 쓸 수 있고 요 46명, 18명, 15명은 전북 아이들만, 그러니까 전북으로 이사 가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쉽게 가려면. 그래서 상상고 아이들이 3등급 또 아니면 또 학력이 높은 학교에 3, 4등급도 이렇게 전북대 의대를 가는 겁니다. 내신이 자기들끼리 싸움이니까. 전북은 광주보다 더 그래도 인력풀이 더 없어서 공부를 못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게받고 정시에도 지역인재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쪽이 워낙 지역에 의사가 없다고 그러니까 호남 지역 이렇게 쭉 한번 제가 한번 해봤는데 한번 참고하시고 이제 중2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2028학년도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건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내신평가하고 수능 개편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대학 자율화를 좀 더 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수시에 내신 플러스 수능만 반영했던데도 건국대나 동국대처럼 교과 세특이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학 이런 것들이 자율권이 뽑아야 되니까 대학은. 그 다음에 정시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지역인재가 아까 말했던 대로 6년이 중고등학교 나와야지만이 6년이. 그래서 지금 서울 난립니다. 서울은 과거에 광주 지역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전 위쪽의 의대를 사실은 1.3만 대도 많이 갔거든요. 지금은 1.0 아니면 아예 못 가요. 왜? 지역인재로 다 뽑아버리니까 이 영재고나 이쪽 전사고 얘들이 다 그쪽 지원하거든요. 정말 가기 힘듭니다. 이제 서울 쪽의 의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강남의 학부모들이 그렇게 불만이 많답니다. 지역인재들을 펴가지고. 그래서 우리 광주 지역은 그래도 지역인재로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이 뽑으니까. 근데 이게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고 탐구 과목이 이거 좀 이따 제가 교육과정도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내신평가가 전학년 5등급제. 원래는 이렇게 가려고 그랬거든요. 수능에
서술형을 도입하는 거하고 1학년 때 과목만 9등급제하고 2, 3학년 때는 지금처럼 ABC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이제 하다 보니까 뭐 논란이 많이 됐는가 이제 다 5등급제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대학의 3학년 1학년 1학기 때까지 5등급제로 하는 과목이 몇 개 정도 되냐면 35개 이쪽 저쪽이에요. 1학년 때 국영, 수사과, 한국사 그다음에 한 과목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6과목이 7과목이면 14과목에다가 2학년 때 14과목 28과목에다가 3학년 1학기 하면 한 35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5등급제 하더라도 이게 올 1등급을 맞기가 그게 10%지만 그래서 전문가들이 5%, 4% 이렇게 잡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5등급으로 바뀌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유불리가 어떻게 생기냐면 일반계가 불리해집니다. 이제 특목고가 지금도 일반계가 내신 따기는 훨씬 좋고 유리합니다. 근데 조금 특목고가 좀 나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과거 100명인 A학교 100명씩 A학교 B학교 근데 66등이면 과거에 6등급이거든요. 그럼 특목고의 6등급이 5등급제라 하면 몇 등급 돼버립니까? 3등급 되죠. 그러면 과거에는 대학에서 6등급하고 일반계는 12등이 몇 등급이 3등급이었죠. 6등급, 3등급은 고민될 거 아닙니까? 숫자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기록이 비슷하면. 근데 이제 2등급하고 3등급하고 2등급이 됩니다. 5등급제로 하면 이 학생들이. 일반계 12등이 2등급이 되고 66등이 3등급 돼요. 그럼 대학은 2, 3등급 차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전사고나 특목고 이런데 1, 2등급하고 일반계 1등급하고 싸움이에요. 일반계에서 2등급 맞아버리면 이제 그냥 사실은 우리 광주 지역으로 봤을 때 1등급 맞으면 서울에 갈 수 있는 승차권은 얻은 거다. 2등급 맞으면 전대 끝자락. 3등급 맞으면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2등급까지가 66%까지가 2등급이거든요. 34%까지가 2등급이니까 그럼 거기까지가 전대 마지노선입니다.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갔을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중2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2등급 맞았다. 그러면 내가 전대 마지노선이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뭘로 가야 될까요? 이제 최저 싸움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록하고. 이렇게 잘해주는 학교가 이제 좋은 학교가 아마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등급에서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일반계의 설 자리가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지금보다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서울권이랄지 그 다음에 특수대학 하면 그래서 요게 이제 새로운 학년들의 중2부터 과목이거든요. 보십시오. 세계 시민과 지리, 세계사 뭐 역학과 에너지 이런 과목들이 선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화생지 2였던 과목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중3부터 하고 중2 과목은 과목만 보더라도 이제 구분이 되겠죠. 대학에서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게 파란색이 수능 과목입니다. 지금 수능 과목에 논의하고 있는 게 미적 분투하고 기하를 심화 과목으로 해서 인문계생들이 제2국어 볼 때 본다는 선택에서 이거 지금 논의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심화 과목인데 절대평가예요. 지금 제2국어가 40분 보는데 40분 동안 미적하고 기하를 몇 문제를 볼 수 있을 거니까 또 늘리면 또 더 너무 늦게 끝나니까 수능이. 그래서 한 10문제 선에서 절대평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수능 과목입니다. 지금 파란 게 수능 과목이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저건데 요 통합사회 통합 과목도 또 일선에서는 지금 11월 20일까지 공청회도 하고 또 올해 안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사실은 처음에는 절대평가로 하자 이렇게 그랬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과목 이기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경제학을 전공해서 통합사회 나중에 혹시라도
일타 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과목들이 이제 수능 과목 2학년 때 일반 선택이 이제 수능 과목이 전부 다 이런 과목들이 5등급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선택하는 게. 그래서 사실은 고교 학점제가 된다지만 수능 과목하고 1학년 때 공통 과목은 다 똑같거든요. 그다음에 2학년 때 수능 과목하고 3학년 때 이제 좀 찾아서 하는 거예요, 진로 과목.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공대랄지 그다음에 의대랄지 이런 데는 요걸 이수회라고 할 거예요, 아마. 지원하려면 수시에서도 이렇게 제한되든가 아니면 수능에 봐서 가산점을 주든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인문계 자연계는 이제 자기가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부모님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렇게 공통 과목으로 하면 2, 3학년 교육과정이 파행될 것이다. 근데 저는 불 보듯이 어떻게 할지 뻔합니다. 이게 공부를 시키려는 학교들은 예를 들어 자 사회문화, 사회와 문화를 2학년 때 인문계로 학교 때 선택해요, 아이가. 근데 이거 수능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그러면 이때 수능 안 보니까 내신만 가르면 되죠. 그러면 4단위짜리 2시간은 통합사회, 2시간은 사회문화 가르치고 시험 보는 그런 학교들이 생길 겁니다. 3학년 때 또 선택하죠. 예를 들어 3학년 때 인문학과 윤리 선택해서 4학점짜리. 그러면 2시간은 통합사회, 2시간은 인문학과 윤리. 5등급만 가리면 되니까요. 아마 그렇게 학교들이 아마 다 변질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특목고나 전사고는 더 유리하게 간다는 겁니다. 일반고는 그거를 더 안 하고. 또 그럼 또 막 민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이 불보듯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럼 오히려 1학년 때 배웠던 과목을 3학년 때 수능으로 어떻게 봅니까? 하는데 3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다면 저는 이거 유튜브로 된다 그랬죠. 저는 제가 그렇게 해볼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하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절대평가, 원점수와 성취도 A, B, C, D. 근데 이거는 거의 무력화가 되죠. 이제 석차 등급이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에 과목 평균 수강자 수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아마 이런 과목들을 중2부터는 배우니까, 그래서 1, 2학년 때는 거의 다 수능 과목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고요. 성적표는 기존에는 표준편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대가 표준편차 지점수를 반영하니까 사실은 저희 학교 올해 지점수가 1등이 2.3이 나와버린 거. 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처음이에요, 저희도. 그러니까 연대 의대를 1차에 붙어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랬는지 모르는데 또 성대 의대를 2명이 붙더라고요. 이제 면접을 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근데 이런 표준편차가 제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돼요. 1등급이 몇 %다. 근데 사실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함정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수학을 중학교 때 90점을 맞아요. 갖고 A를 맞았어요. 와, 우리 아이 너무나 수학 잘해. 근데 A가 40%면 그 아이는 5등급인 겁니다, 고등학교 와서. 근데 우리 아이 수학 잘했는데 중학교 때는 A등급 맞았는데 고등학교 하니까 그러니까 자퇴하면 그 학생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잘 아셔야 될 게 9등급제로 가면 이 아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 잘해야 3등급 4등급 맞는다니까요, A등급이. 근데 부모님들이 숫자 함정 이거에 빠져요. 우리 아이가 그냥 A등급 맞으니까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하면, 그러니까 이 차이가 갭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부모님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중학교 때 내공 있게 공부하는지, 학교 시험만 공부하는지, 아니면 정말 어렵게 수학이 좀 어렵네, 깊이 있게 사고하는지, 그렇게 공부를 좀 시켜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고등학교 때 현타가 옵니다, 알아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때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다 중앙대 밑으로 가고 싶은 사람 있었습니까? 여기서? 다 없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오면 자동적으로 현타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절대 아이한테 안 된다 하지 말아요. 할 수 있다 하다가 진짜 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안 되더라도 고3에 오면 다 현타가 오거든요. 스스로 현타가 올 때까지는 좀 격려해주고 그래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표가 바뀐다는 거. 근데 강남에 보니까 중학교 보니까 40%가 A예요. 그러면 40%면 9등급제 하에서는 5등급이거든요. A도. 고등학교 가서 당연히 A등급 맞는 게 그 5등급 맞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5등급 못 맞으니까 막 전학생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정말 내공 있는 아이인지 이거를 조금 이따 이제 보면서 국영수를 어떻게 질문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행 중상까지는 9등급제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표준 편차만 보더라도 이 학교가 특목고인지 아닌지 알아버려요. 보통 일반계는 20점 넘거든요, 표준 편차가. 그래서 학종을 볼 때는 여기 있는 성적까지 봐요. 몇 점으로 맞았는가. 똑같은 1등급이라도 이거 완벽한 1등급인가. 이게 학종이거든요. 그럼 수강자 수도 이렇게 159명 보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오니까 보시게요. 그래서 수능 개편한 28학년도에 지금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지금 언매와 화작 중에 선택인데 지금 보지 않습니까? 지금 언매와 화작이 선택하면 11문제 보죠, 지금 수능에. 근데 과거에 통합됐을 때는 15문제를 언어, 작문, 문법 이렇게 해서 15문제를 봤어요. 문법 중에서는 중세국어가 꼭 한 문제씩 나오고,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어렵게 되면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신 부모님들이 중학교 때 꼭 문법을 한번 이게 돌았으면 좋겠어요. 문법 공부를 반드시 시키고 올라오는 게, 화법과 작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수능이 어떻게 이제 A신문학 나오면 알겠지만 지금처럼 45문제 본다면 15문제, 16문제 정도가 아까 화작, 화법과 작문, 문법 이렇게 볼 거. 언매가 문법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학, 비문학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통 과목으로 되고, 수학은 인문계 수학, 확통이죠, 그죠? 지금은 선택이지만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공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수가 수원, 미적분원이 수투, 이게 확률 통계거든요. 아까 그래서 미적분 2가 지금의 미적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하는 이제 벡터 분야만 더 들어가더라고요, 좀. 그래서 이렇게 영어도 공통이고 한국사도 공통이고, 그 다음에 이 영어, 한국사, 제2국어는 이거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검토하고 있다는 게 요 심화수학 한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아마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통합사 1, 2 이게 공통 과목인데, 제가 통합사하고 통합과학을 한번 봤어요. 제가 중학교에도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한 6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잘 모르는데, 근데 중학교에서 사회를 이걸 배워요. 1학년 때 지리, 자연과 생활, 인문학력, 이게 1학년 때 사회거든요, 중학교. 그 다음에 1학년 때 사회가 이거 4가지네요. 그 다음에 3학년 때가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예요. 2학년 때는 세계사, 한국사 쪽 주로 학교들을 배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왜 제가 중학교 과정을 해놨냐면, 이 중학교 과정 잘 해놓으면 통합사회가 다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치 사회과학 잘해라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잘해놓으면 고등학교 1학년이 편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사회 중에서는 인권보장과 헌법에서 저도 이제 정치화법, 경제, 사회문화를 다 가르쳐봤지만, 요 헌법 중에서 기본권 분야에 헌법 조문, 그 다음에 판례 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 경제 분야에서 기회비용 분야, 합리적 선택, 그 다음에 비교우위, 절대우위, 무역이론 있지 않습니까? 요거 숫자로 계산 문제 내버리면 다 맛이 갑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킬러 문항이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사회과학은. 그 다음에 요거는 사회문화고, 나머지는 요거는 이제 전체 관점이고, 윤리 분야, 요 지리 분야 좀 나오고, 중학교 과정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다. 근데 중3이
다 기회비용, 무역이론 다 나오거든요. 사회문화, 문화단원 다 나와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을 공부 잘 해서 교과서라도 많이 있게끔 해두시면, 또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과학이 중학교 과정에서 이 5가지를 배웁니다. 운동과 에너지, 물질,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지구와 우주, 과학과 사회, 이렇게 배우는데, 이게 분절되게 배웠던 것을 통합과학으로 다 하면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취 수준을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물화생지가 다 다르게 배웠다가 지금은 지구 탄생으로 원소 나오고 역학적 상호작용 나오고 물리 나오고 다 그러거든요, 하나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사회과학을 잘하는 사람이, 학생이 고등학교 오면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이제 수학과학만 잘하는 애들, 사회가 젬병인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도 있고, 또 과학이 완전히 젬병인 애들도 있는데 좀 열어두셔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학부모님 계시면 사회책이라도 좀 많이 좀 있게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 잡지라도 좀 주면서, 그게 비문학 독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A신문항이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회과학이 섞여 나올지. 그 다음에 한 축에서는 또 원점수로 반영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어 100점, 지금 표준점수니까, 그 다음에 수학 100점. 근데 사회과학이 50점씩으로 할지 아니면 100점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점수가 이제 충분히 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점수냐 표준점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사회과학을 잘하면 고등학교 때 굉장히 편하다. 또 역사는 또 고등학교 그대로 또 배우지 않습니까? 1학년 내신은 중학교 과정만 잘해놓으면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춘기를 잘 안 타고 좀 눌러지는 사춘기였으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춘기 오면 정말 방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고등학교 생활도 좀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차이점은 뭐 같아요, 부모님들? 가장 큰 차이점이,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 보니까 이렇게 움직입니다. 학교가 거의 9교시까지 방과하고 1학년이 방과후를 95% 하니까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다. 그 다음에 학습량이 많아진다, 깊이가. 그러니까 중학교는 그냥 시험 준비만 하는 학생들은 일주일만 해도, 머리가 좋은 애들은 금방 시험 잘 보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고등학교 오면 내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 시간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1학년부터는. 2, 3학년들은 1시간만 비거든요. 고교 학점제 되면서 수업 시수가 줄었어요. 그러면서 3시간이 비고, 이때 이제 뭐 판을 깔아줘야 애들이 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생기부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저희 학교도 탐구주간 하지만 이때 이제 진로 활동해서 탐구주간 정해서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수업량 윤화, 이건 다 합니다. 개세트게 쓰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 동아리 기록하고, 이런 자율동아리에서 자율동아리 생기부에다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활동에서 하고 다 눌러서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자율동아리를 못 쓰니까 소그룹 토론 활동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합니다. 논문을 못 쓰지 않습니까? 학술 자료에서 뭐 그럴듯 하지 않습니까? 보고서란 말, 논문 보고서 워딩을 못 씁니다, 고등학교에 생기부에. 그러니까 학술 자료를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스터디 카페에서 가고, 오후에 이 고등학교 얼마나 학교에서 생활 많이 합니까? 아침 10시까지, 아니 저녁 10시까지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다 누구나 똑같으니까, 뭐 자격증 있는 애들이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 없죠. 예. 근데 5번, 6번 창체, 자동봉지, 봉사활동을 학교에서 하는 것만 기록하지 않습니까? 다 학교에서 알아서 만들어 놓습니다, 학교마다 다. 그 다음에 아까 교과학습 발당 국영수사과에서 개세특 쓰는 거, 그 다음에 독서활동량은 수능에는 반영 안 됩니다. 이 3가지만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 다음에 행동종합의견미, 요거는 담임이 쓰고, 요거는 교과 선생님이, 요거는 담임과 동아리 활동 선생님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대입에 반영된다고 보면 되는데 요즘 이제 정시에 나중에 28학년도 되면 요것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것만.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다시 지금 이제 요거는 중학교 3학년부터 이렇게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과목이 다르죠. 아까 중2부터 하고 중2부터 한 거. 이게 이제 공통 과목이고 이게 이제 지금 2학년 때 배우는 수능 과목들입니다. 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중3하고 다르고 진로 선택은 A, B, C고 이 과목은 A, B, C로 현재 나오고 있고 이것만 이제 9등급제로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중2부터 과목이 완전히 달라지죠.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여기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게 중2, 3까지, 이거는 중2까지. 아까 심화 수학에서 요거를 지금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수능에서 이거 고민하고 있죠. 이건 이제 빨간색은 아까 말했던 대로 수능 과목입니다. 그래서 과목 명칭이 다르니까 아마 대학에서는 요놈 재수했거나 안 했구나 다 알겠죠. N수생인지 아닌지. 요거는 이제 아까 정리를 해본 거라서요. 제가 학종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학종이 이런 거 다 봤습니다.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 프로파일. 근데 지금은 생기부만 보죠. 엄청 제가 진학시 있을 때 추천서 한 10장씩 쓰면 밈이 미쳐버립니다. 자소서 또 봐줘야 되죠. 정말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요 글자 수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 교과 세트 500자 이 기록 갖고 보는 게 아까 교과 내신은 기본입니다. 학종에서 들어가고 이걸 기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한번 불러서 면접을 보는 거죠. 근데 부르는 학생들은 뭔가 매력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요 학생 한번 불러다가 면접하고 싶네. 진짜 매력 있네. 그럼 뽑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뽑는다고 생각하면 되시고 이런 거 본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보시고. 근데 학업 능력은 내신, 그 다음에 성취도, 이게 몇 등급 맞았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종에서는 그 선택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 예를 들어 공대 가려면 물리 원투 기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과목의 성취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서울대 같은 데도, 서울대 말해도 죄송합니다. 저도 못 갔으니까요. 다른 과목 3등급 나와도 수학과학만 1등급 맞으면 서울 공대에 무조건 갑니다. 그만큼 수학과학을 중요시 한다는 거죠. 자연계에서는. 그래서 하고 나머지 하나 더 있다면 탐구 역량이에요. 그 다음에 학업 태도는 진로 역량, 이것도 탐구 역량이에요. 어디까지 기록을 보면서 이 학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아이인지. 그 다음에 인성 부분은 착한 학생이 아니고 리더십입니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가, 혹시 똘끼 있는 학생은 아닌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아까 이런 것들도 500자 질문을 통해서 제가 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생기부 기록에 대해서 하시면 또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자율활동 500자 줬죠. 근데 요즘은 이거 이제 옛날 버전인데, 옛날에는 뭐 했다, 노력했다, 배웠다, 발표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요? 책을 좀 읽어서 인문계는 현실에 좀 적응해 본 경력이 있는가, 자연계는 실험을 한 경험들이 있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보이면 되거든요. 이것들 한번 보시고 동아리 활동도 500자 보십시오. 뭐 대학 책도 나오지 않습니까? 책도 나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학술 자료, 논문 아니고 학술 자료죠. 근데 보십시오. 여기는 뭐 작성함, 그래서 어쨌다는 거. 중학생 수준에서 한 건 안 필요 없습니다. 뭐 제가 학급에서 뭐 게시판을 만들고 제안했다, 이거 고등학생만 가능합니까? 중학생도 가능하죠. 초딩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등학생에 맞는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요건 교과 세특입니다. 보시면
막 그 책도 있고 아무튼 책하고 같이 왜 그러냐면 수업 시간에 배웠으면 얘가 그 다음 상황에 수업만 잘하고 내신만 따고 그냥 학교 공부만 하는 아이인지 아니면 더 들어갈 수 있는 아이 이걸 보는 게 학종이거든요. 이거는 보시면 뭐 아직도 먼 거니까. 그 다음에 종합의견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 써주죠. 예. 과거 추천서 문항입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종합의견에다는 반드시 추천서라고 생각하고 써줘라. 근데 500자면 보통 두세 가지 이야기 쓸 수 있거든요. 700자면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 정도 쓰고 100자, 150자 정도 쓰면 어느 정도 적어도 되는데 하나는 얘가 꽂힌 부분이 뭐가 있는지 오타쿠적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이 인성 쪽에 어떤 리더십 분야가 있는지. 그 다음에 학업에 이게 과거에 담임들이 추천서입니다. 그 추천서를 종합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담임들한테 나중에 혹시라도 하면 잘 써주시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수업 시간에 뭘 배웠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엄마의 노력도 또 필요하시면 하고 이게 발췌 독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간 없으면 1학년 때 읽었던 책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저 어제 했던 건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좀 뭔가 수업 시간에 배웠으면 어디에 활용되는지 그 다음에 뭐 발표도 하고 실험도 하면 간접 실험도 해보고 독서도 하고 뭐 TPP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1학년들이 막 논문 막 이렇게 했다 하면 사실은 고등학생이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별 신빙성이 없을 것 같아. 아무튼 뭐 대회도 참가해보고 우리가 무슨 대회 하지 말아 가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쓰는지 압니까? 무슨 회에서 대차를 안 쓰고 무슨 회에서 등수를 쓰지 말라니까 최고 성적을 거뒀다. 아, 이 학생은 정말 여기서 잘하는 학생이구나.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교과 세특을 보고 얘가 수능 점수가 잘 나온 학생이 나타나면 정말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게 보이도록 잘 써주는 게 이제 스킬이죠. 그죠? 이제 제가 선생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선생님의 기본은 잘 가르치는 거. 앞으로는 학생부 잘 써주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한 교사다. 부모님들이 좋아한다. 근데 학부모 때 만나면 정말 책도 나왔더라고요. 괴물 학부모. 80년대 학부모를 괴물 학부모라고 그러더만요. 80년대생 학부모. 이 책도 나왔습니다. 학교 정말 힘듭니다 지금. 학폭이 일어나면 변호사를 사지 않나. 저희가 봤을 때는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나은데. 아이들이 저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위기 관리의 능력이 없다는 게 뭐냐면 갈등 관리를 할 수 있는 아이로 좀 성장시켰으면 좋겠어요. 여기 부모님들은. 갈등 관리라는 것은 학교에서 욕도 하고 뭐 크게 다치는 거 아니면 서로 디스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그거를 학폭까지 가요. 이 해결할 수 있는 그걸 좀 여건을 여기 오신 분들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힘들거든요. 학교는 근데 그걸 했다 그래서 뭔가 그 학교가 뭔가 크게 문제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학교 교육청으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좀 갈등 관리를 할 수 있는 아이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이 고등학교 때 내신 잘 딴 애들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요 조선시대의 엽기적인 노력가는 2만 번 책 안 읽으면 여기다 안 썼다고 그럽니다. 저희 학교 1등 말하자면 서울대 의대 갔거든요. 제가 담임했는데 얘는 아이들한테 나는 4번 반복한다. 내가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한테 학습법을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용인의 무고 1등 공신에 책도 냈습니다. 6번 본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는 시간 내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석만 되면 다 맞췄지 않습니까? 여기 좀 학원에 계신 분도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영어 국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비문학을 잘하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킬러 문학 없애라 하니까 킬러 문학이 비문학 독해, 과학 지문, 막 철학 지문, 경제 지문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올해 보니까 문학이 그렇게 킬러 문학이 많이 나오대요.
최하위 정답률 5문제 중에 3문제가 문학입니다. 이 문학은 충분히 범위 내에서 하니까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비문학은 중학교 때부터 뭐 뉴튼 잡지랄지 좀 실력 있는 애면 좀 잡지도 보게 하고 그게 비문학으로 가거든요. 다. 국어는 쉽게 잡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매일 하고 꾸준하게 시간 줄이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책에서 나왔대요. 1만 시간업 없이 해가지고 10,000시간을 끊임없이 연구하면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하고 7,500시간, 5,000시간하고 이렇게 달라진답니다. 근데 그 달라지는 게 PDF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교정해 나가는 학생 중에서 너무나 자기 주관에 빠져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아무리 조언을 내줘도 개방성이 없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근데 개방성 있는 아이들은 금방금방 습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요게 이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요 실제 작년에 수능 만점짜리입니다. 저 자사고에 저 경상도 쪽에 만점이 이렇게 하는데 이 만점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만점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저희 학교에서 항상 이거 말하거든요. 그래서 전자기기 좀 멀리 하시는 거. 이제 지금 그 지난번에 서희초 사건 때문에 학생 생활 규정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전자기기도 분리할 수 있다. 복도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지각을 안 했으면 모든 흐트러짐의 시작은 지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고 좀 고등학교 때는 행사도 좀 자제하고 갈 때 다 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말에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력이 옛날에는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광주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다음에 주말에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게 수능형 인간 만들기. 모의고사 시간표대로 쭉 하면 됩니다. 오전 2시간 국어 공부하고 수학도 하고 밥 먹고 나서 또 영어도 좀 하고 나머지 부족한 시간 국영수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체력도 알아서 부모님들이 챙겨주시겠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애들한테 계속 어머님들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 오면 절대 싸움만 합니다. 저도 터치를 못해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 아빠는 애들 공부한 거 보러 간다. 우리 아이들 자고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속이 문드러지죠. 아침 8시에 저는 아침 8시면 토요일 일요일 항상 나가거든요. 우리 아이들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오니까 보면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12시까지 자고 있으면 때리도 못하고 죽겠죠. 이게 학교에서 하고 담임선생님도 잘 맞고 특히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반드시 학원 선생님한테 한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이 잘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좀 내공은 어찐가요? 담임선생님한테도 다른 아이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계속 좀 하고 안 되면 또 학원도 한 번씩 옮겨보시고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것이 저도 충성도가 강해서 학원 한 번 다니면 계속 다니는 애들 그랬거든요. 근데 꼭 그것이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또 성장을 파가면 또 다른 데도 옮겨줄 필요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는 항상 박수 3번 파이팅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숙사생도 있지만 기숙사에서 하면 항상 시작 전에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피그마리오 이펙트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진짜 되거든요. 근데 안 돼 하면 진짜 안 되니까. 그래서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스님들하고 관계가 좋으면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뭐 같은 말입니다. 자신감 가져라는 거 여러 사람이 말했더라고요. 친구들과 관계를 이렇게 하버드에서 종단 연구를 쭉 했는가 봐요. 그래서 봤더니 관계가 긴밀할수록 오래 산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관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항상 이제 나이가 들면 관계가 이렇게 넓어지지 않고 이제 좁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관계를 잘 맺어서 행복한 사람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좋은 관계 맺기 운동본부가 여기 계신 분들이 돼서 관계를 잘 맺어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입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세는 유튜브예요, 유튜브. 근데 너무나 잘못된 정보들이 또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잘 서칭하셔서 잘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전문가들하고 한 번씩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메 많이 한 시간 여기 오신 분들이 자녀들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잠깐 쉬고 할까요? 아니면 질의응답을 바로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그 질문이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분이 마이크 아마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겠어요?